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낍니다. 억울함, 배신감, 좌절감 등 다양한 감정들이 뒤섞여 우리 마음을 흔들고는 하죠.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을 분노하게 만든 누군가에게 어떻게 복수해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주고 진정으로 당신을 위한 길을 찾도록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삶을 회복하는 가장 강력하고 지혜로운 복수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강물과 같아서 때로는 잔잔하게 흐르지만 때로는 경류처럼 휘몰아치기도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분노라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에게 분노는 참으로 다루기 어려운 감정입니다. 분노는 불처럼 타올라 우리 자신을 태우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수는 타인을 향한 칼날이 아니라 나 자신을 향한 치유와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침묵과 자기 성찰을 통해 얻어지는 존엄성을 의미하며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분노를 숨기고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당신이 얻게 될 진정한 승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를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분노의 감정을 숨기고 침묵으로 복수하세요. 분노는 종종 폭발적인 언행으로 표출되곤 합니다. 화가 나면 상대방에게 퍼붓고 싶은 말이 많아지고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어지죠. 하지만 분노에 휩싸여 쏟아내는 말과 행동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의 감정적 동요에 함께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분노의 감정을 잠시 멈추고 침묵이라는 방패를 드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금강경에서는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면 모든 업에서 벗어나리라고 가르칩니다. 분노라는 감정에 집착하여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한 발짝 물러서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당신 스스로를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분노의 불꽃을 잠재우고 이성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분노에 찬 목소리로 상대를 비난하는 대신 고요한 침묵 속에서 당신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당신은 연민 리프레이밍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분노에 압도당하는 대신 상황에 대한 해석을 의식적으로 바꾸어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신의 불편함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타인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단순히 악의로만 치부하기보다는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것이죠. 물론 상대방의 잘못을 옹호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당신의 분노가 온전히 그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당신 내면의 다른 감정들과 섞여 증폭된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감정적인 반응에서 벗어나 더욱 이성적이고 현명하게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 곧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복수다. 상대는 내가 화를 내주기를 기다릴 테지만 내가 침묵하면 그들의 기대는 좌절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침묵은 상대방에게 예측 불가능한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격렬하게 반응할 것을 예상했을 테지만 당신의 고요한 침묵은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스스로의 행동을 돌아보게 할지도 모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감정 일기를 써볼 수도 있습니다. 매일 느꼈던 감정을 글로 정리하면서 표현하지 못했던 분노를 해소하고 감정을 더 정리되고 순화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죠. 이는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 일기는 단순히 감정을 쏟아내는 것을 넘어 자신의 감정 패턴을 파악하고 비합리적인 생각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분노를 유발하는 핵심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더 건강한 방식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당신의 존엄성을 지키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분노에 휩싸여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품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불쾌한 행동을 했더라도 당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행동의 파장은 상대방에게 되돌아가게 됩니다.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감정, 게임에 휘말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는 메시지입니다. 결국 침묵은 당신이 스스로를 통제하고 감정의 주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동시에 당신의 내면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복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위한 전략임을 기억하세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내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힘이다. 나는 내 감정의 주인이 될 것이다. 두 번째, 분노를 숨기고 평온한 삶으로 복수하세요. 누군가에게 분노를 느낄 때 우리는 상대방이 괴로워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우리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거나 심지어 그보다 더 큰 고통을 겪기를 바라기도 하죠. 하지만 이러한 바람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만 더 피폐하게 만들 뿐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행복하고 평온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가장 강력한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은 상대방에게 당신의 고통이 그들의 잘못된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일구어냈음을 증명하는 산증거가 됩니다. 법화경에는 모든 존재는 스스로를 비우는 가운데 참된 생명을 얻는다고 나옵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가득 찬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에 평화와 행복을 채워넣는 것이 바로 진정한 복수의 과정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삶은 의도적인 공격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 결과는 상대방에게 깊은 죄책감과 후회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힘들어하기를 바랐을 테지만 오히려 당신이 더 단단하고 행복해진 모습을 보며 자신들의 행동이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가장 잔인한 복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스승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가장 강력한 복수는 너의 적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당신의 행복은 그 어떤 비난이나 저주보다도 상대방을 더 깊이 찌르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평온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심리 전략으로는 긍정적 자기 대화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긍정적이고 현실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나는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어.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야와 같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전달하며 자존감을 높여나가세요.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대화는 우리의 뇌를 재구성하여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에 갇히기보다 긍정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규칙적인 운동 또한 평온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와 분노 조절에 효과적이며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것은 당신이 평온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신체 활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정신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을 통해 얻는 성취감과 활력은 우울감과 불안감을 줄여주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한 분노의 상황에서 잠시 자리를 벗어나는 전략도 유용합니다. 즉각적인 행동 이동을 통해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에서 벗어나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식호흡이나 4-7-8 호흡법은 긴장을 완화하고 평온을 되찾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 동안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은
감정의 경랑 속에서 잠시 벗어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제공합니다. 당신이 평온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당신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고 이룰 수 있는 강인한 사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삶은 단순히 개인적인 만족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는 당신의 삶에 좋은 인연들을 불러 모으고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평온한 삶은 상대방에게는 가장 쓰디쓴 패배감을 안겨주고 당신에게는 진정한 승리와 해방감을 선사하는 최고의 복수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행복해질 것이다. 내 평온함이 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세 번째, 분노를 숨기고 자기 성찰과 성장으로 복수하세요. 분노의 감정은 때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왜 분노했는지, 무엇이 나를 화나게 했는지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숨겨진 나의 취약점이나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이 분노의 감정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아 더 나은 자신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아미타경에는 마음이 어지러울지라도 마음을 돌이켜 바라보면 고요함은 다시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부의 상황 때문에 어지러워진 마음을 내면으로 돌려 성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의 시작입니다. 분노를 느낀 상황이나 유발 요인이 무엇인지 떠올려보고 어떤 맥락에서 화가 났는지 그리고 나는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당신은 부정적인 생각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특정 행동이 당신의 자존심을 건드렸다면 왜 그것이 당신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는지, 당신의 자존심은 어떤 부분에서 취약한지 성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취약점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러한 자기 성찰은 당신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자기 성찰은 단순히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교훈을 얻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은 분노를 유발했던 상황에 대한 무기력감을 극복하고 능동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는 힘을 줍니다. 한 수행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를 가장 괴롭히는 자는 너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수 있다. 그가 너에게 불편한 진실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당신을 분노하게 한 상대방은 역설적으로 당신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 당신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과 성장을 통해 당신은 이전보다 훨씬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상대방에게 큰 충격을 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그들의 행동에 갇혀 좌절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오히려 당신이 그 상황을 발판 삼아 더욱 발전한 모습을 보며 당혹감과 함께 존경심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성장은 그 어떤 말이나 행동보다도 강력한 메시지가 되어 그들에게 당신의 위대함을 각인시킬 것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스스로 분노 조절이 어렵다면 심리 상담이나 치료를 통해 분노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처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나 분노 관리 프로그램 등은 당신이 자신을 성찰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도움은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내면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만성적인 분노나 폭력적인 경향이 있다면 전문가의 개입은 더욱 필수적입니다. 진정한 복수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면의 질서를 따르는 삶을 통해 완성됩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당신은 당신만의 가치관과 원칙을 확립하고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당신의 삶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존중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힘이 될 것입니다. 결국 당신의 자기 성찰과 성장은 분노라는 감정을 뛰어넘어
당신의 인생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최고의 복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자유로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이 분노를 성장의 연료로 삼을 것이다. 나는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질 것이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껏 분노를 숨기고 이렇게 행동하면 최고의 복수가 된다는 3가지 지혜로운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첫째, 침묵으로 분노의 불길을 잠재우고 이성을 되찾으세요. 둘째, 평온한 삶으로 당신의 행복을 증명하고 상대방에게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세요. 셋째, 자기 성찰과 성장을 통해 당신 자신을 더욱 단단하고 지혜롭게 만드세요. 이 모든 과정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모든 지혜는 결국 당신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관계를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분노를 억누르기보다는 자연스러운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효과적으로 다루고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노를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한다면 오히려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불의에 대한 저항이나 사회정의 추구와 같은 긍정적인 사회 변화를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단단하고 지혜로울 때 비로소 당신 곁에는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는 인연들이 머물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한 관계들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행동을 시작할 때입니다. 오늘부터 침묵의 힘을 믿고 당신의 평온한 삶을 가꾸며 꾸준히 자신을 성찰하고 성장시키는 데 집중해 보세요. 이러한 변화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닐 수 있지만 그만큼 당신의 삶에 깊고 지속적인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강해질수록 외부의 어떤 어려움도 당신을 흔들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변화는 곧 당신의 가장 위대한 복수가 될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이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